안녕하십니까. 변지사업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초로 팀장님과 함께 자동차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정철호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이제 보행하고 계셨는데 이제 보행 중에 차량에 충격된 사고였고요. 다치신 분은 이제 그 46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일용 근로자셨습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고 보험사하고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용 근로자 임금을 듣고는 이제 이게 본인이 받는 소득과는 차이가 너무 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일용 근로자이니까 일용 근로자 임금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일용 근로자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공 그렇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장공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임금이 또 다르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단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일용 근로자다, 이렇게 해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책정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설 노동자 공제조합에서 보면 이제 건설 노동자의 경력 증명을 해줍니다. 거기 보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돼 있죠. 서류상으로 돼 있고 아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비 지급 내역서라는 걸 또 발급을 해줍니다. 이게 왜 발급이 되는가 하면 이분들도 이제 산재보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자료를 발급하다 보니 이분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도장공이죠. 도장공으로 일을 하셨고요. 도장공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페인트 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런 근로자에 비해서 임금이 거의 3분의 2 아니면 2배 정도 높죠.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이분이 도장공 임금을 인정받아서 최초 이제 보험회사에서 2,100만 원 정도의 이제 합의금을 소득이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오르니까 3,200만 원으로 이제 합의가 마무리됐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통 인부로 주장을 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인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잡일 하는 그런 공사장 인부라고 이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정되는 금액이 자기가 실제로 받는 그 금액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차이로 그 금액이 이제 10만 5천 원이었고요.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하루당 1일당. 네. 그리고 도장공 같은 경우는 17만 원이었습니다. 네. 거의 한 2배 가까운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일용 근로자든 도장이든 목공이든 다 그냥 일용 근로자로 다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력 증명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첨부하시면 그 건설 노동자도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그 분야도 임금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이제 의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